이번 사당 분원에서 이제 모신 이제 배성택 교수님 저희 뒤에 계신데, 이 배성택 교수님은 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이제 쌍기술사 갖고 계시고 산업안전 지도사. 그래서 기술사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기술사 따고 지도사도 따셔야 되세요. 지도사 계신 분들도 기술사에 다 따라옵니다. 결국에는 자격사항과 실제 이제 시장성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요새는 두 개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더불어서 그 현장 경험이 또 중요한데, 그 현장 소장으로만 12년 이상 계셨고 현재도 이제 그 모 건축사사무소 부사장으로 이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격사항도 아주 훌륭하시고 경력사항도 굉장히 좋으시고,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이 그 기존에 저희 원장님과 같이 활동하셨던 저희 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비시거든요. 오비신데 그 저희 학원에 연락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합격자분들과 지금까지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연락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주변 분들이 배성택 교수님이 누구냐 하고서 전화를 많이 오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배 교수님이 이제 왜 강의 안 하냐고. 그래서 그 주말 강의가 안 되셔가지고 저희가 평일로 이제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기술사계에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수험생의 요구사항에 이제 딱 이제 맞춰서 해주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가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시작하고 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기술사인데, 그거를 이제 잘 이제 파악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항상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이, 제 요새 하여튼 말이 많은데 말을 줄이고 오늘 OT 강의 잘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모의고사도 하니까 하여튼 이제 소통하셔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우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성택입니다. 강의를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종로기술사 그 본원에 김우식 원장님하고는 꽤 인연이 꽤 그 깊습니다. 한 2005년도에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해서 건축시공기술사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주, 전라남도 광주 아시죠? 광주에 가서 또 한 7년. 그러니까 이제 막 중복해서 다녔죠. 이제 부산 건축토목학원에서 건축시공기술사 8년. 광주에는 건축시공기술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해서 4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를 8시간 동안 하루에 그렇게 하고, 광주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11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용산 건축토목학원 이제 서울에 처음 계실 때, 그때도 제가 몇 번 그 챕터별로 이제 출강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종로기술사학원 피카디리 쪽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계약제도, 그 다음에 녹색건축, 토공, 토공사, 요 정도는 제가 강의를 그때 이제 파트별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경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8년, 9년인데 이렇게 돌면서 했기 때문에 다 따지면 10년 훨씬 넘겠죠. 건설안전기술사는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제 학교 서울은 지금 제가 처음이에요. 이제 회사가 지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저기 뭐 기관에 계신 분들 뭐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분들입니다. 이제 건설과 관련된 뭐 도로공사,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안전보건공단, 뭐 도시공사, 뭐 이런 쪽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나 구청, 그런데 계신 분들도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강의를 쭉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 다 답변해 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답변을 주로 이제 회피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사들 중에. 근데 저는 답변을 다 수용을 합니다. 해서 제가 혹시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좀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게 제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또 가서 또 막 찾아보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맨투맨으로 이렇게 또 이제 답변도 보내드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업무에 지금 이제 그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또 공부가 돼요, 실무 공부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형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오셨으니까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한 11타임입니다. 오늘 이제 OT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진행하는 것보다는 OT도요, 이게 그냥 단순한 OT가 아니라 이 그 안전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위험이 뭔지 딱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위험이 가지고 있는 내포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험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지금 1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휴먼 에러,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안전관리론 쪽에서. 그런 이제 쿨트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 그거는 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시험 문제고, 또 안전관리론에서 그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나 똑같을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위험이라는 그 개념 안에 제가 분류를 오늘 쫙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서요. 그럼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론을 강의를 해드렸을 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연관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출제 비율이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127회부터 지금 132회까지 거의 한 30% 정도 나오고 있더라. 약 30% 이상이 출제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다음 출제 비중을 보면 역시 이제 법령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법령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안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챕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설공사하고 토공사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쪽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콘크리트는 오히려 좀 많이 줄고 이제 가설 쪽이나 토공사 그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좀 많이 높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중에 이제 뭐 이제 건진법, 시특법, 시특법, 시안법, 지특법, 지안법 어느 게 좋아요? 뭐 정해놓은 건 없는데 어느 게 입에 좀 잘 익습니까? 특자가 붙는 게 낫겠어요? 안 붙는 게 낫겠습니까?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죠?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딱 제정되면서 이거를 중처법이라고 해요. 중특법이라고 해요. 특별법이니까. 중처법. 그럼 중처법으로 하게 되면 시특법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니까 시안법. 그럼 지특법은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니까 지안법. 어느 게 낫겠어요?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법령에 딱 보면 약칭으로 해놓은 건 있습니다. 예, 소방 관련 법령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 그걸 갖다가 약칭해서 옆에 약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시면 옆에 약칭해가지고 뭡니까? 뭐로 되어 있죠? 화재 예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시소방시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임시소방시설도 소방시설법 약칭. 그렇게. 시한법 합시다. 대충 이 정도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기출 문제에서. 기출 문제가 출제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떻게 출제가 되냐 하면 좀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 기술사 출제하러 들어가시면 출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해서 비율을 좀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15%, 그 다음에 뭐 40%, 그 다음에 35%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달라고 그래요. 이제 상 15%, 중 40%, 하 45%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달라고 합니다. 그 출제 그 지침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기출제된 문제는 지양해라.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낙후된 공법이나 개념들은 지양해라. 그죠? 그러니까 낙후된 공법 그런 것들은 또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러면 괜히 출제에 올린다면 한동안 옛날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정안전보고서 PSM 하면 전부 공정안전보고서라 그래. PSM 약자가 뭡니까? 프로세스 세이프티 M 매니지먼트. 공정안전 관리. 그거를 PSM이라고 약자를 적어놓고 다들 공정안전보고서 그러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알고 보면 그죠. 그런데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통령 영구로 정하는 유해위험 물질.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유해위험 물질이란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원유정제처리업이라든지 석유정제 제처리업,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그 다음에 불꽃 및 화약 제품 제조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 건설 현장하고 상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약방의 감초처럼 시험에 계속 출제를 막 해댄 거야, 과거에. 개념 없는 출제를 막 시킨 거야. 또 그거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딱 막 그거 나온다고 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엉터리. 그죠? 전혀 건설 현장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과거에는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그러한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그런 물질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승인받아라. 허가를 받고 시행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그 작업장 내에 긴급하게 근로자가 뭐 중독이라든지 질식이라든지 또는 접촉으로 인한 어떤 그런 유해위험한 그런 재해가 발생이 됐거나 또 인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중대산업사고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하고는 중대산업사고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헷갈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라고 했죠.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사고, 중대건설 현장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여기는 중대산업사고, 또 건설사고, 중대재해, 중대건설 현장사고 뭐냐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잘못돼도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요. 사고와 재해는 엄연히 안전관리론에서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사고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일련의 사건을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무상의 사고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하이니의 1대 30대 300, 버드의 1대 20대, 그게 숫자가 잘 안 외워져요. 1대 20대 60대 뭐 600입니까? 1대 20대 30대 600이네. 그죠? 아차 사고도 사고다 이거야. 아차 사고. 아차 사고가 뭔데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고가 한 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될 때까지 나도 모르는
아차 사고가 600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단순히 사고일 뿐이야.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건 알건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사고예요, 사고. 인적, 물적 손실이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해요. 그 사고에서 인적, 물적 손실이 수반이 되면 그게 뭡니까? 비로소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주로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기출제된 문제는 다시 출제하지 말되 똑같이 출제를 하지 말되 변형을 시켜서 출제해라. 자, 변형을 시켜서 출제해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 전에 다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찍어 맞힌 게 한 몇 개 찍어 맞췄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했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작용하는 성능 저하 작용의 종류. 시험 나왔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습니다. 그 5가지가 뭐죠? 5가지가 있어요. 자, 염해. 그 다음에 중성화란 말 안 쓰죠. 탄산화란 말 씁니다. 그렇죠? 염해, 탄산화.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 그 다음에 황산염해.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죠. 뭐더라? 동결융해. 동결이 됐다가 융해가 되면 팝아웃 현상이 일어나죠.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그 조직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수분이 체적이 팽창을 하죠. 조직층에서 동결이 되면 그 조직층 내부에서 수분이 9%에서 10% 체적 팽창을 일으킵니다. 체적 팽창을 일으키면서 약한 쪽으로 벌리겠죠. 벌리면서 융해가 되면서 이제 그게 다 녹으면서 이미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팝아웃 현상이다. 변형을 시켜서 출제해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염해, 뭐 성능작용의 종류, 염해, 탄산화 이거 있잖아요. 과거에 시험 문제 다 나온 겁니다. 뭐로 나왔죠, 과거에? 이 앞에도 또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 나왔나? 이번에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131회 나왔던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왔는 게 뭡니까? 바로 복합열화. 복합열화라는 게 뭐냐 하면 복합열화입니다. 복합열화. 이 복합열화의 개념만 제대로 알면 열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능저하, 내구성저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열화. 복합열화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침투를 합니다. 또 대기 중에 물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기 중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CO2? 이놈들이 접촉을 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콘크리트 면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다만 요놈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는 조직이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pH 한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탄산화의 개념은 그 강알칼리 성분에서 pH 농도가 한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탄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산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뭐냐면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수산화칼슘의 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직이 느슨해진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요. 측정을 하면서 이거를 해체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강을 하면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런 것들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화재 온도의 피해를 어느 정도를 입었느냐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재가 한 500도씨 열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 수산화 칼슘이 빨리 날아갑니다. 그럼 빨리 열화가 일어나겠죠. 알칼리 성분을 급격하게 소비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자꾸 느슨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파고들어갑니다. 또는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균열이 발생되면 요놈들이 치고 들어가겠죠. 치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철근에 따라서 철근이 부식 팽창을 일으키면서 성능 저하, 내구성 저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합 열화의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뭐 5가지 균열과 탄산화, 균열과 염해. 염화물이 균열이 발생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철근에 닿으니까, 공기하고 같이 닿으니까 급격한 부식 팽창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콘크리트 조직 내부에서도 미처 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존 시멘트 수하 그 성분이, 미수화 성분이 남아있겠죠. 시멘트도 남아있고. 또 수분도 남아있습니다. 미처 수하지 못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분이 탄산 이온화 작용을 거쳐가지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런 그런 작용들을 가속화시킨다. 폐화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열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요. 변형을 시키는데 내가 공부를 평소에 개념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아무리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노할 이유도 없죠.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그렇잖아요. 이 개념을 알고 접근하느냐, 개념을 모르고 접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법령이 많이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최근 시사적인. 주로 이제 출제 기준을 보면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개정됐는데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 뭐 집중 뭐 호우도 그냥 과거에 뭐 폭우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 극 이상 뭐 그 폭염, 한파, 그다음에 뭐 폭우도 이제 폭우라고 하지 않고 폭우란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극한 호우. 그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냥 집중호우. 그럼 국지성 집중호우. 그죠? 그거 막 언론상에 막 보도하면서 그 우면산 사태 그걸 비추면서 이거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토목 시공 기술에서 시험 문제, 기대기 옹벽도 시험 문제 나왔다가 또 요 앞에는 뭐가 나왔죠? 제가 찍어 맞췄어요. 그거 나온다 공부해 딱 그랬습니다. 뭐 사방댐 시험 출제됐잖아요. 사방댐. 최근 개정 법령인데 자 출제 지침에 최근에 시행되지 않은 법은 출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 자, 고시일 기준입니까? 시행일 기준입니까? 자, 시행일 기준입니다. 고시는 며칠 날 고시를 했지만 그 저 뒤에 보면 다른 조항들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조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부칙을 보시면, 부칙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칙에 보시면 몇 조에 있는 몇 항 또는 몇 조는 몇 조의 전항은 또 전체항, 전항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딱 별도로 또 발췌를 해가지고 또 단서 조건을 달아놓는 부칙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출제위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거 바로 시행하는 건 줄 알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민원이 막 들어오겠죠. 고시일 기준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이다. 이것도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인데,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서 제가 또 이제 좀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10시 반까지 다 해도 되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십니까? 자, 그거는 조금 뒤로, 아쉬운 대로 좀 뒤로 미루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방법도,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저는, 우리 때는 유튜브, 저 유튜브,
동영상 아까 한 2분 정도 그 홍보 동영상 우리 이제 부원장한테 갑자기 끌려가가지고요. 녹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그래도 제가 PT는 많이 했어요. PT는 많이 하고 출전도 많이 해가지고요. 뭐 스티브 잡스처럼 뭐 사과 하나 띄워놓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PT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근에도.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 막 비추고 하는데 대본도 없이 갑자기 막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아는 사람들이 보고 되게 떠네 막 그러는데 보지 마세요. 그냥 딱 띄워놓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고맙고 좋아요만 딱 버튼 누르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여기 오셨으니까 그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요. 저는 정말 다른 거는 다 자취하더라도 딱 2가지만 좀 지켜주셨으면 딱 좋겠다. 서브노트를 작성하는데 요즘 서브노트 작성하라면 다 안 하죠. 옛날에는요. 제가 우리 종로학원에 이제 부산건축토목학원에서 이제 저도 김무식 원장님 그 강의하실 때 제가 그 수강을 듣고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처음에는요. 아니 이 A3지를 딱 주시더니 학생들을 쭉 수강생들을 쭉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레포트가 일주일 만에 해와야 되는 레포트가 가로로 선 쫙 긋고 세로로 선 쫙 긋고 대각선 선 쫙 긋고 그걸 레포트 해오라는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보통 보면 제가 강의를 해보면 앞자리로 오면 올수록 합격률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대충 통계적으로. 아니, 내가 건축사반에 잘못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막 뒤로 두리번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얼굴도 전부 시커멓고 전부 다 노가다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안전하 그냥 뿔창에 그냥 있다가 그냥 바로 자국이 다 보여. 흙 막 흩치고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바로긴 바로 하는데 왜 이걸 시키지? 그림요, 그림. 그림을 연습시킨 거예요. 처음에 한 주 그거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오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림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3차원으로 제가 설명을 시간만 된다면 제가 3차원으로 다 그립니다. 3차원으로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앞으로 모의고사반에서 다 뜯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차원으로 그려야 될 그림이 있고 3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무조건 3차원이 아니고 무조건 2차원이 아니야. 3차원으로 그려야 될 것도 있고 2차원으로 그려야 될 것도 있다. 그림도 어느 부분에 좀 더 그 포인트를 줄 것이냐, 포커스를 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공부를 딱 하고 싶으면 서브노트를 하는데 서브노트가 정말 싫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쓰기 시작해서 쓰기를 끝내고 나오는 게 시험이다. 그럼 이 쓰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 쓰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 무조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 정말 힘든데 하기도 싫고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한 달만 제 말씀 딱 듣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달만 딱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막 쓰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 지가 막 춤을 추는데 뭐 오른손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 됩니다.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악필도 상관없습니다. 악필도 진짜 그것도 나중에 다 모의고사만 해서 다 다루어 드릴 거니까 모의고사를 하셔야 돼요. 서브노트가 정 안 되면 오늘 이제 OT니까 첫날부터 레포트 나가면 좀 그렇죠. 정 안 되면 포켓북이라도 만들어서 들고 다니라. 포켓북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켓북도 막 처음부터 미주알 꼬주알 적으면 자기가 미주알 꼬주알 적고 자기가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림만 딱 그려도 돼요. 그림만. 타이틀하고 그림만 딱 그려. 나머지는 손도 되지만. 그리고 할 때는 지울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지울 수 있도록 샤프로 작성을 하세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따듬어지고 또 막 변형을 시키고 또 첨삭을 막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탁 심어져. 그렇죠? 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안전 기본 용어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자, 안전기본 용어에서 위험입니다. 자, 위험을 보시면 그 위험의 정의가 자, 위험하면 영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